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7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여행 습관과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시니어들을 위한 천국 같은 여행지를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여행은 약 없이, 걱정 없이, 돈 낭비 없이 200%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모든 여행이 10년은 더 젊게, 100배는 더 즐겁게 바뀔 것입니다.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우리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자식들도 모르는 진짜 배기 여행 비법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특히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여행을 준비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등불 같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여행에서는 기필코 모든 것을 다 보고 오리라 다짐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빽빽한 일정표를 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과도한 일정, 즉 여행에 대한 끝없는 욕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룻밤 꼬박 새어가며 놀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기운이 솟았지만 우리 몸은 이제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70대가 넘어서면 우리 몸의 회복 배터리 용량은 20대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심장은 더 쉽게 지치고 혈압은 작은 스트레스와 피로에도 마치 춤을 추듯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평생을 교직에 바쳤던 김영철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평생 소원이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떠나는 둘만의 해외여행이었죠. 그는 이왕 큰돈 들여갔으니 하루에 박물관 3곳, 성당 4곳을 돌아보는 강행군을 계획했습니다. 그에게 여행은 마치 정복해야 할 산과 같았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만 보씩 걸었고 로마에서는 새벽같이 일어나 유적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여행 내내 아내는 여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저기 카페에 앉아 좀 쉬었다 가요. 라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김 교장 선생님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와보겠어. 조금만 더 힘내. 저기만 보고 가서 쉬자라며 아내의 지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결국 여행 7일째,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남은 여행은 낯선 타국의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든 김 교장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어. 내가 아내를 잡을 뻔했네.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가서 나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얼굴만 실컷 보고 왔어. 여러분, 여행은 기록을 세우는 경기가 아닙니다. 지도 위에 발자국 도장을 찍는 숙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행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느끼고 나에게 어떤 여운을 남겼느냐에 있습니다. 아침에는 호텔 발코니에 앉아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낯선 도시의 아침 공기를 느껴보세요. 오후에는 가장 마음에 드는 성당의 벤치에 앉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저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의 표정, 그들의 옷차림, 그들의 발걸음 속에서 그 도시의 진짜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여행입니다. 하루에 딱 1곳, 정말 욕심을 내도 2곳만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낯선 도시의 공원에서 따스한 햇살 아래 잠시 낮잠을 자는 것, 그것이야말로 젊은이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세대만의 최고의 호사입니다. 과도한 일정은 지친 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까지 앗아갑니다. 진정한 여행 고수는 많이 걷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잘 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여행자 보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고 건강하니까 괜찮아. 그 돈 몇만 원 아껴서 우리 손주들 용돈이나 더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을 가리고 벼랑 끝을 걷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제 환자였던 74세 박순자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이 여행자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 나는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았다. 며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분들과 함께 그토록 가고 싶어 하시던 일본 온천 여행을 떠나셨죠. 그런데 온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오다가 물기 묻은 바닥에 그만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그냥 엉덩방아를 찧은 정도라 가벼운 타박상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결국 일본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결국 현지에서 수술을 받고 일주일을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무려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평생 아끼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 단 한 번의 사고, 그리고 단 한 번의 잘못된 고집으로 허공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7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약해져 있습니다. 낯선 환경, 달라진 음식, 불편한 잠자리, 그리고 시차 때문에 몸의 균형이 쉽게 깨집니다. 작은 사고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한국에서는 간단했을 치료도 해외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요구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투자이며, 혹시 모를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걱정과 금전적 부담을 안겨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자 현명한 배려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몇 가지를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상해 및 질병치료비 보장 금액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해외 치료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소 1억 원 이상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둘째,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 즉 지병에 대해서도 보장이 되는지 약관을 돋보기로 보듯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등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셋째, 위급 상황 시 한국으로 긴급 이송하는 비용까지 보장되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24시간 한국어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위급한 순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것만큼 무섭고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단돈 몇만 원을 아끼려다 평생 모은 재산과 가족의 행복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사실, 부디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약 관리에 대한 소홀함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셔야 하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어떻게 챙겨가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약을 큰 여행 가방, 즉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화물로 붙이는 캐리어에 넣어두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비행기가 짐을 잃어버리는 일, 생각보다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약이 든 가방이 엉뚱한 나라로 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낯선 타국에서 약 없이 며칠을 버텨야 하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 환자였던 한 분은 파리 공항에서 짐이 다음 날 도착하는 바람에 이틀 동안 혈압약을 드시지 못했고 결국 여행지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아찔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모든 약, 특히 매일 드셔야 하는 처방약은 반드시 직접 들고 비행기에 타는 작은 가방, 즉 기내용 가방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약은 정확히 여행 일수만큼만 챙기지 마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최소 일주일치 이상 여유롭게 챙겨가셔야 합니다. 비행기가 악천후로 연착되거나 현지 사정으로 발이 묶이는 경우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약은 원래의 약 봉투나 약통에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편의를 위해 다른 약통에 섞어 담으면 공항 검색대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만약의 경우
현지 의료진이 어떤 약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영문으로 된 의사소견서나 처방전입니다. 평소 방문하시는 병원에 여행 간다고 말씀하시고 부탁하면 아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은 여러분이 이 약을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환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공식 문서입니다. 만약 현지에서 약을 구해야 하거나 병원에 가게 될 경우 이 서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약 관리는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이며 최고의 여행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바로 숙소와 교통수단을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배낭여행하던 추억에 빠져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의 꼭대기층 숙소를 예약하고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무조건 지하철만 고집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제 친한 이모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9 되시던 해에 오랜 친구분과 함께 꿈에 그리던 스페인으로 자유여행을 가셨습니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 시내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있는 낡은 아파트를 숙소로 잡으셨죠. 사진으로 보기에는 전망이 아주 근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매일 아침 가파른 계단을 굽이굽이 내려가고 관광 후에 천근만근이 된 몸을 이끌고 다시 그 끝없는 계단을 올라와야 했습니다. 여행 3일째부터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남은 일정 대부분을 숙소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보내셔야 했습니다. 아름다운 아람브라 궁전을 보러 가서 내내 숙소 천장만 보고 왔단다. 그 계단만 아니었어도 내가 5만 원만 더 썼어도 라며 지금도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70대의 여행은 아끼는 여행이 아니라 나를 대접하는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체력으로 모든 것을 버티는 여행은 이제 불가능하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숙소를 정할 때는 가격보다 위치와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관광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이 있는 곳이 최고의 숙소입니다. 그리고 예약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엘리베이터 유무를 3번, 4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숙소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고 계단이 많다, 언덕에 있다는 평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은 편리하지만 환승 구간이 미로처럼 길고 계단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버스는 오히려 도시의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며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짧은 거리는 주저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세요. 몇천 원 아끼려다 지쳐서 오후 일정을 모두 망치는 것보다 택시를 타고 체력을 아껴 더 많은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이 몇 배는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여행의 소중한 시간과 즐거운 추억은 2번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릎과 허리는 이제 평생 아끼고 보살펴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5번째 실수는 바로 디지털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나는 스마트폰 같은 거 잘 몰라. 전화만 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덜컥 여행을 떠나시나요? 이것은 칠흑 같은 밤에 등불 하나 없이 낯선 숲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든든한 자녀분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분들과 가거나 혹은 용감하게 혼자 여행을 떠날 때는 최소한의 디지털 준비가 나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 됩니다. 제 친한 후배의 아버님은 72에 혼자 일본 여행을 가셨다가 그만 길을 잃으셨습니다. 휴대전화는 주머니에 있었지만 데이터를 신청하지 않아 인터넷이 되지 않았고 결국 반나절을 낯선 거리에서 헤매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숙소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반나절 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애를 태우고 걱정했을까요?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바쁜 자녀분들을 잠시 앉혀놓고 꼭 몇 가지를 부탁하세요. 첫째, 데이터 로밍이나 현지 유심을 사서 끼우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구글 지도라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길 안내자를 얻게 됩니다. 길을 잃을 염려가 없고
주변에 맛있는 식당이나 가장 가까운 화장실도 손가락 하나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사진 보내는 법을 익히세요. 가족들에게 수시로 여러분의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는 소소한 소식 하나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잘 지내시는구나 하는 큰 안도감을 줍니다. 셋째, 주요 관광지나 숙소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은 미리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가장 중요한 정보들은 종이에도 따로 적어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두세요.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단지 편리함을 넘어 낯선 곳에서 나의 안전을 지키고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70세 이후에 여행할 때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도한 일정, 여행자 보험 무시, 약 관리 소홀, 불편한 숙소와 교통, 그리고 디지털과의 단절. 이 5가지만 현명하게 피해가도 여러분의 여행은 상상 이상으로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들에게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최고의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의 여행 경험담과 의학적 관점을 종합하여 그야말로 시니어들의 천국이라 불릴 만한 3곳을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만의 타이베이입니다. 왜 타이베이일까요? 우선 비행시간이 2시간 반으로 짧아 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미줄처럼 촘촘한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고 거의 모든 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무릎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택시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해서 조금만 피곤해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죠. 음식은 우리 입맛에 잘 맞아 속이 편하고 병원의 의료 수준도 세계적으로 높아 만약의 사태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이베이 근교의 우라이 온천이나 베이터오 온천에서 즐기는 따뜻한 휴식은 여행 내내 쌓인 피로를 눈 녹듯 풀어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국립고궁박물원에서는 수만 점의 국보급 보물들을 편안히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상할 수 있고 중정기념당의 근위병 교대식은 굳이 많이 걷지 않아도 되는 웅장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복잡한 유적지를 오르내리며 기운 뺄 필요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미식과 문화, 그리고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타이베이입니다. 두 번째 추천 여행지는 바로 스위스의 인터라켄입니다. 알프스는 젊고 힘 좋은 사람들이나 가는 험한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스위스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시니어 맞춤형 여행지입니다. 왜냐하면 알프스의 모든 숨막히는 절경을 단 한 걸음의 힘든 등산 없이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기차와 케이블카를 타고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융프라우요흐 정상까지 파노라마 창으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산악 열차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셔다 줍니다. 그린델발트의 피르스트 정상에서는 깎아지른 절벽을 배경으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힘드시다면 에메랄드빛 튠 호수나 브리엔츠 호수에서 유람선을 타보세요. 잔잔한 호수를 따라 천천히 펼쳐지는 동화 같은 마을 풍경은 평생 잊지 못할 깊은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겁니다. 공기는 세상 어디보다 맑고 거리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며 치안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물가가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스위스를 추천할 겁니다. 위대한 자연이 주는 장엄한 위로와 깊은 평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스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릴 곳은 바로 베트남의 다낭입니다. 따뜻한 날씨와 저렴한 물가,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휴양시설을 동시에 갖춘 곳이죠. 우리 어르신들의 관절은 차가운 바람을 싫어합니다. 다낭의 따뜻한 날씨는 그 자체로 최고의 약이 됩니다. 다낭의 고급 리조트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프라이빗 해변을 끼고 있고 여러 개의 수영장과 스파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리조트 안에서만 머물러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애쓸 필요 없이 야자수 그늘 아래 편안히 누워 책을 읽고 시원한 과일 주스를 마시며 진정한 여유를 즐겨보세요. 택시로 20분만 가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호이안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등불이 켜지는 호이안의 고즈넉한 강변거리를 아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큰 힐링이 됩니다. 또한 베트남은 물가가 저렴해서 훌륭한 마사지를 매일 받아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뭉친 근육을 풀고 여행의 피로를 해소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관광의 압박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위한 쉼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행지, 그곳이 바로 다낭입니다. 여러분, 여행은 더 이상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삶을 깊이 있게 관조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실수를 피하고 제가 마음을 다해 추천해드린 곳들로 떠나보세요. 여러분의 70대, 80대는 그 어떤 20대의 배낭여행보다 더 깊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낡은 지도와 걱정은 접어두고 새로운 설렘으로 가방을 꾸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최고의 여행이 바로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